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5% 이상 크게 진정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마무리되면서 시총 상위주 전반이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계속될지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후에도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15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조현 기자와 시장 진단하겠습니다. 저기 설마 트럼프 생일에 할까 했는데 정말 종전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 선박 엔진을 가동하고 석유를 흐르게 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종전 합의와 함께 서명을 함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선박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는 먼저 기뢰 제거가 좀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현재 약 2,000척이 넘는 선박이 좀 엉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질서 있는 운항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6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일나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핵심인 핵 문제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란 측이 공개한 초안이 있죠. 예. 살펴보면 경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동결 자산의 접근을 일부 허용하고 또 미국과 동맹국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지원 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통행료 연구 면제를 두고서 이란 측이 안전 운항 서비스 수수료 이 정도의 통행료는 받겠다라는 플랜을 고수하고 있어서 네. 19일 최종 MOU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가가 지금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85달러까지만 내려와도 증시 정상화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 유가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유가와 브렌트유 8월 인도분이 4.07% 떨어진 배럴당 83.24달러,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물 역시 4.7% 내린 80.89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브렌트유의 프롬프트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월물과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차근 월물 간 가격 차이가 원래 지난 4월에는 12달러까지 벌어졌다가 현재는 네. 1달러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공급 우려가 완화됐다는 뜻이고요. 월가에서는 뭐 최대 70달러대 초중반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압박한 인플레이션 공포는 이 글로벌 큰손들의 미 국채 투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연쇄적인 효과를 냈었는데요. 미 국채 금리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4.5%선 오가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서 4.424%를 기록 중이고 2년물 국채 금리도 4.024%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변동에 민감한 단기물이 좀 국채 금리 하락을 이끄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 이 올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 당초 한 80% 수준이었는데 6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마침 이번 주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첫 번째 FOMC가 열릴 예정인데 다행히 뭐 인상 전망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경계해야 할 이유는 남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걸 워시 리스크라고 불리는데요.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 FOMC뿐만이 아니라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호주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스웨덴, 브라질, 영국 등 이번 주가 그야말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슈퍼 위크라고 불릴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협상 합의 발표로 해서 긴축 강도는 좀 수그러들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먼저 미 FOMC 기준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핵심은 케빈 워시의 첫 발언입니다. 매파적 동결이냐 아니면 비둘기적 동결이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세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점도표 내 인상을 지지하는 위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 6인보다 이게 이어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그리고 FOMC 성명서 내에 완화 편향 문구가 삭제되는지 여부, 그리고 워시 의장의 첫
기자회견 발언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MC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완화적 표현이 삭제된다면 연준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네. 반면 점도표 내에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워시 의장의 비둘기적 스탠스가 시장을 환호하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이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돌아오는 국면에 와 있는데 이 글로벌 자금들이 그러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역시 가장 자신 있는 쪽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월가 그리고 국내 증권사 보고서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강세장 속의 주도주, 그러니까 AI와 반도체 업종이 대규모 유동성 수급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게 자금 조달 부담이었잖아요. 이 네.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 급증하는 AI 수요로 당분간 이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비중의 28% 정도가 메모리 비중인데 이게 2030년 그러니까 4년 안에 4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 글로벌 증시 현재 가장 중요한 동력은 AI 투자 사이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역시 국내 증시 차트를 분석하면서 강세장 후반기 갈수록 그러니까 4, 5년 차에 주도주 쏠림 흐름이 강해진다라는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또 이 시기에 주가 상승 각도도 높지만 5%대의 지수 조정 빈도도 잦아진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